여러분, 연말만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꼭 드시죠. 올해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돈은 늘 빠듯할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 내년만큼은 돈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고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게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말이 되면 돈이 모이기보다는 지출이 늘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마음은 괜히 조급해집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 자연의 흐름 자체가 돈이 새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15일부터 21일 동지전 일주일은 한 해의 문을 닫고 새해의 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때 무심코 먹는 것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 하나가 내년 돈 흐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주일만큼은 이것만은 피하자는 것, 그리고 이렇게만 정리하자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메모 안 하셔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생활 속 돈 흐름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동지전 일주일 돈복이 새지 않게 지키는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지 당일도 아니고 그 전 일주일이 중요할까요? 풍수에서는 동지를 단순한 절기 하루로 보지 않습니다. 동지는 기운이 바뀌는 기준점이고 그 기준점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은 말 그대로 정리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기 직전이라 몸도 마음도 판단력도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괜히 더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평소처럼 보내면 올해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리하지 않은 가방을 그대로 들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출발은 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내내 불편한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 일주일을 확장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씁니다. 더 벌려고 애쓰기보다 새지 않게 막고 흐트러진 걸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한 해의 돈 흐름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일주일 동안 이것만은 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4단계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째, 흔들리는 것을 먼저 막는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 뭔가를 더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운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들어오는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는 구멍부터 막는 일입니다. 둘째,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 쓰는 판단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열심히보다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셋째, 돈이 새는 습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연말에는 지출로 쌓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새해를 맞이하면 내년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넷째, 새해에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은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몸이 비어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정돈되어야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이 4단계 중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은 먹지 마세요입니다. 왜 하필 음식이 먼저일까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마음의 안정도 같이 바뀝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필요 없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지출이 늘면 다시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진 마음은 또 먹는 습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음식, 몸, 마음, 지출 이 흐름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말에 돈이 빠르게 새기 시작합니다. 동지전 일주일은 이 연결고리를 조용히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는 이것만큼은 피하세요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풍수도 아닙니다. 그냥 연말을 편안하게 넘기고 새해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한 기본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지전 일주일 동안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에너지 음료와 각성 음료입니다. 피곤할 때 마시면 잠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기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쓸 기운을 미리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동지 전에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내려앉아야 하는데 이걸 억지로 끌어올리면 몸의 균형이 먼저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지출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걸 사고 괜히 한 번 더 결제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춥다고 해서 매운 걸로 속을 확 데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매운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매운맛은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입니다. 지금은 불을 키울 때가 아니라 불을 낮추고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불이 강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말이 빨라지고 결정도 서두르게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소비는 대부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같은 급한 끼니입니다.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한 끼 때우는 습관. 이게 이 시기에는 돈복을 아주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을 채워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피로를 더 쌓이게 만듭니다. 피로가 쌓이면 돈을 정리할 힘이 없어집니다. 가계부를 안 보게 되고 카드 명세서를 미루게 됩니다. 연말이니까 그냥 넘기자 이 생각이 바로 돈이 새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단 빵과 디저트입니다. 크림빵, 페이스트리, 당이 많은 간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허기지고 편의점에 또 들르고 하루에 몇 번씩 작은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런 자잘한 소비는 기억에도 잘 안 남지만 통장에서는 분명히 빠져나갑니다. 동지 전 일주일에 이 패턴이 굳어지면 내년 초까지 같은 소비 습관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를 과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여러 잔씩 마시는 걸 조금만 줄여보시라는 뜻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판단이 빨라지고 빠른 판단은 대부분 돈이 나가는 쪽으로 흐릅니다. 특히 연말에는 올해도 고생했으니까라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가 쉬워집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몸을 급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고 돈이 나갈 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동지 전 일주일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는 걸 막고 흐름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괜히 더 조심하다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 어른들이 아무 말 없이 챙겨 드시던 아주 기본적인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밥입니다. 현미밥이든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찬 밥, 급하게 먹는 한 끼는 몸을 식히고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반대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속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속이 편해지면 군것질이 줄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밥 한 그릇이 금전운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찜이나 달걀국입니다. 달걀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몸에 필요한 힘을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아침에 속이 불편할 때, 저녁에 입맛이 없을 때 달걀찜 하나만 있어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예민해서 무언가를 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 요리입니다. 두부조림, 두부국 혹은 그냥 데운 두부도 괜찮습니다. 두부는 값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배가 든든하면 편의점에서 괜히 하나 더 집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시기에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출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돈의 흐름도 따라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제철 국물 요리, 특히 배추국입니다. 배추는 겨울 기운을 정리해주는 채소입니다. 배추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맑아진 상태에서 사람은 돈을 쓸지 말지,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동지 전에는 이런 국물 요리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고구마를 선택해보세요. 쪄서 먹으면 단맛도 있고 배도 오래 부릅니다. 고구마 하나로 군것질이 줄어들면 하루 소비가 확 달라집니다. 작아 보이는 선택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시기에는 따뜻한 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 대신 녹차, 보리차, 대추차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차를 드세요. 마음이 느긋해지면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동지전 일주일은 무언가를 더 챙겨 먹는 시간이 아니라 잘 먹어서 새지 않게 하는 시간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고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낮추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금전운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루를 조급하게 보내는 사람과 차분하게 보내는 사람이 돈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동지전 일주일은 몸을 자극하지 않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지출이 늘어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짧은 일주일 동안 돈복이 새기 쉬운 행동들과 반대로 부자들이 일부러 피하는 행동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어보시면 그래서 연말에 돈이 빠졌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 번째, 이 시기에 큰 결정을 내려버리는 행동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겠다, 관계를 정리하겠다, 큰 돈을 써서 무언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유독 이 시기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라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을 보류합니다. 급한 결정은 나중에 다시 돈으로 메우게 됩니다.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입니다. 두 번째, 연말 분위기에 휩쓸린 충동 소비입니다. 올해 고생했으니까 연말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기의 소비는 기억에는 남지 않는데 통장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특히 옷, 가전, 구독 서비스,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 이 일주일만큼은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연말에 더 조용해집니다. 세 번째,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 행동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이 시기에 잠이 흐트러지면 판단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괜히 사야 할 것 같고 괜히 미뤄도 될 걸 지금 하게 됩니다. 돈은 정신이 맑을 때 모입니다. 이 일주일만큼은 조금 일찍 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재물 관리입니다. 네 번째, 정리해야 할 것을 계속 미루는 행동입니다. 가계부, 카드 명세서, 쌓아둔 서류, 밀린 정리들. 이걸 미루는 순간 돈의 흐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불안해집니다. 부자들은 연말일수록 정산을 먼저 합니다. 미루지 않고 딱 하루 10분이라도 정리하는 사람에게 내년 흐름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입니다. 과음, 폭식, 잦은 야식, 무리한 일정. 몸이 무너지면 돈도 같이 무너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사람은 편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배달, 즉흥 소비, 귀찮아서 넘기는 결정들. 이게 반복되면 돈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동지전 일주일은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입니다.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쉬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5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해버리는 것. 동지전 일주일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내년을 더 편하게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늘리기보다 덜어내고 쉬어주는 쪽이 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지전 일주일은 큰 결심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기운을 가볍게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 하나, 내일은 행동 하나, 그 다음 날은 집안의 작은 공간 하나. 이렇게 조금씩만 정리해도 흐트러졌던 리듬이 돌아오고 돈이 새던 구멍도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일주일을 조용히 잘 지나오기만 해도 내년은 훨씬 편안한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만 순서대로 천천히 해보세요. 첫째 날, 냉장고 문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가득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하나, 손이 잘 안 가던 반찬 하나만 비우면 충분합니다. 이건 음식 정리가 아니라 몸과 돈의 부담을 덜어내는 시작입니다. 둘째 날, 지갑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쓰지 않는 카드, 쓸 일 없는 영수증 한 장만 빼세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현관을 정리합니다.
신발은 두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넣어주세요. 바닥을 한번 닦아주면 더 좋습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도 머물지 못합니다. 넷째 날,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드세요. 급하게 때우지 말고 앉아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안정돼야 판단도 소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30분만 빨라도 괜찮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쓸데없는 지출과 충동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날, 지출 내역을 가볍게 훑어보세요. 정리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가는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금전 감각이 돌아옵니다. 일곱째 날, 창문을 잠깐 여세요. 겨울 공기라도 괜찮습니다. 묵은 공기가 나가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7가지는 돈을 쓰는 행동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새지 않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모두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정리를 마쳤다면 동지를 맞을 준비는 이미 절반 이상 끝난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지전 일주일은 운을 끌어당기는 시간이 아니라 새지 않게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몸을 조금 덜 혹사시키고 음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챙기고 집을 조금만 정리해도 돈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 과거에 실수가 있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운은 늘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동지전까지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내년을 받쳐주는 바닥이 됩니다. 댓글로 나는 이것부터 해보겠다. 한 가지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과 흐름이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활 속 풍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동지가 조용히 정리되고 내년의 돈복이 차분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